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밤입니다. 이 시간에는 투자중개형 ISA에 대하여 이야기할까 합니다. 투자중개형 ISA. 처음 들어보신 구독자님도 계실 것이고 많이 들어보신 구독자님도 계실 겁니다. 세금 절세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 ISA 24에 대하여 이야기할까 합니다.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국내 주식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ISA가 무엇이냐면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가입 자격이 작년까지는 근로소득자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저 같은 백수더라도 19세 이상만 되면 일반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한 명당 한 개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즉, 이 회사 저 회사 계좌를 만들 수 없고 딱 한 명당 한 계좌입니다. 납입 한도는 매년마다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까지 한도고요.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작년까지는 납입 한도가 2월이 안 됐으나 올해부터는 납입 한도가 2월이 됩니다. 즉 그러니까는 매년마다 2천만 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못 채우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만 납입했으면 그게 끝났거든요. 그러나 이제 납입 한도가 2월 되기 때문에 작년에 500만 원만 납입했고 그 부족했던 1,500만 원을 더해서 올해 납부해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씩 최대 2천만 원씩 5년간이면 1억이죠. 1억 원까지 가입 가능하고요. 작년까지는 주식을 제외하고 펀드, 파생기업 증권, 예금, 적금 등이 편입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법 개정으로 주식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주식은 국내 상장 주식에 해당됩니다. 해외 주식은 해당이 안 됩니다. 펀드는 ETF 다 포함이 되고요. 예금성 상품, 예금 적금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뭐냐? 투자 중개형 이사에서는 국내 주식 매매가 가능한 ISA가 유일하고요. 예금 적금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은 전에는 5년이었는데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5년 동안 보유해야만 5년 동안 가입을 채워야만 세금을 감액받았는데 이제 3년만 하면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의무 가입 기간 경과 전에 납입 원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 인출을 허용합니다. 납입 원금이란 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자, 세제 혜택 보겠습니다. 계좌 내 상품 간 기간 간 손해와 이익을 더하기 빼기 한 후에 순소득에 대해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합니다. 20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그 다음에 서민형이 있습니다. 서민형이라고.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고요. 200만원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고, 서민형은 좀 더 많습니다. 400만원까지 비과세고 40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9.9% 분리과세입니다. 서민형 가입자는 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입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ISA 이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신탁형과 이름형이 ISA가 있었고요. 올해 투자중개형 ISA가 새로 생겼습니다. 신탁형 ISA는
투자자의 상품 운영 지시가 필수였고 이름량 ISA는 전문가에게 말 그대로 맡겨서 하는 것이죠. 투자 중개형 ISA는 즉 가입자가 직접 주식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일반 위탁기자와 똑같이 합니다. 신탁형과 이름형 ISA는 은행에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만 투자 중개형 ISA는 위탁 매매업을 할 수 있는 증권사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일반 은행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투자 중개형 ISA 가입이. 과거에 신탁형과 이름형 ISA는 가입했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전부 다 투자 중개형 ISA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 신탁형 이름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TF와 리츠를 포함한 펀드, ELS 등은 파산기업 증권, 예금, 적금이 포함되고요. 신탁형 이름형이. 투자 중개형 ISA는 해외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매매할 수 없습니다. 해외 ETF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주식과 국내 상장된 ETF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금, 적금 가입도 안 되고요. IS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금융회사 1인당 1개밖에 안 됩니다. 1인당 1개 유형, 1개 계좌, 즉 신탁형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외에 이름형이나 투자 중개형 안 된다는 말이고 투자 중개형 가입되어 있으면 신탁형과 이름형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즉 전체 금융사 1인당 1개, 1계좌. 주식에 투자를 하면 신탁형, 이름형, 부정 보유 계좌를 해제한 후에 투자 중개형 ISA로 가입해야 합니다. IS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수익금에 대한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하여 ETF나 그런 거 전부 다 합쳐서 펀드 같은 거 합쳐서 상품 간, 기간 간 손해와 이익을 상계합니다. 상계. 손해와 이익을 다기 빼기 한 후에 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아까 말씀드린 일반 가입자는 200만원, 서민 가입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남은 순소득은 그 400만원이나 200만원 초과한 순소득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요. 자, 2023년부터 한국 주식도 5천만이 넘는 주식에 대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20%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5천만원 이상한 차익분에 대하여 20% 세금을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양도차익의 세금의 10%를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하고요. 결론적으로 22%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5천만원이 넘는 차익에 대하여.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A 주식으로 1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1억 원 빼기 5천만 원을 세금 감면해 주니까 비과세하니까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하여 22% 포함하면 양도세가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세금 내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 중개형 ISA를 계좌로 활용하면 5천만 원의 기본 5천만 원이 비과세되죠. 거기다가 IS 계좌를 활용하면 200만 원의 비과세 추가되죠. 합쳐서 5,200만 원이 비과세되고요. 나머지 4,800만 원에 대하여 일반 양도차익의 20% 세금을 내는데 이 IS 계좌를 활용하면 9.9% 딱 절반 냅니다. 절반만 29.9%만 냅니다. 그래서 한 480만 원 정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죠. 내야 할 세금은 절반 정도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에)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됩니다. ISA는 투자 중개형 ISA는 연간 2천만 원까지는 납입할 수 있는데 그의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해로 이월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즉 2021년에 ISA에 올해 가입을 해야만 2천만 원의 한도가 생기고 내년에도 2천만 원 한도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나 2023년도에 국내 상장 주식 양도차익 과세할 때 그때 가입하면 2천만 원밖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계좌를 개설해 주시면
매년마다 2천만원씩 3년이면 6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요. 최종 5년이면 1억 원입니다. 1억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ISA는 4가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손익통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손해와 이익을, 비용을 다 빼고 토탈 수익에서 자금합니다. 뭐 주식 펀드 이런 거 합쳐서요. 다 빼기 한다 이 말입니다. 비과세 200만원, 400만원 비과세, 절 분리과세 9.9% 하죠. 그리고 과세도 이연됩니다. 즉 과세를 가입기간 마지막 만기 때 세금을 낸다 이 말입니다. 추가 세액 공제도 있고요. 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 종목에 A 한국 주식에 490만 손실 봤어요. ELS 상품에서 1000만원 이익 봤어요. 그러면 일반 계좌의 경우에는 손해는 손해고 이익은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에만 과세하는 그 기준 때문에 다하기 빼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의 세율 15.4% 적용하면 세금이 153만원이 됩니다. 억울하죠. ELS 상품에서는 1000만원 벌써도 한국 주식에서는 490만 손실 났는데 너무 억울하죠. 그러나 IS에 넣었으면 이익에서 손실과 비용을 빼줍니다. 순수한 수익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자, 이익 1000만원에서 ELS 상품 1000만원 이익에서 손실 490만원 뺍니다. 한 500만원 남은 것 같고 과세합니다. 500만원에서 비과세 200만원 하고 서민형은 400만원 비과세 해주죠. 일반 비과세 200만원을 빼면 300만원 합쳐 300만원. 300만원에서 9.9% 분리과세. 그래서 29만 7천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과세할 때와 차액이 120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계좌는 수익 발생 시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는 계좌 해지 시점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수익금 재투자, 복리 효과도 있습니다. 즉, 계좌 만기 때 해지할 때 세금을 낸다 이 말입니다. 또 이사 ISA는 만기 투자금, 연금을 전환할 때 10%를 세액 공제도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ISA는 4가지 혜택, 손해와 이익을 더하기 빼기 해준다. 비과세 9.9% 분리과세 해주고 세금을 계좌 해지 때 납부한다. 추가 세액 공제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증권사에서만 지급이 가능한 투자 중개형 ISA에서는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상장 주식,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종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회사, 상장 리츠, ETF, ETN, RP, 공모 파생 결합증권, ELB, ELS 이런 애들, 공모 펀드, 공모주 청약, 신주증권 증서 가능합니다. 즉, 투자 중개 이 ISA에서 공모주 청약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예금, 투자 중개 ISA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 ISA에서는 예금이 가능합니다. MMW, 장내외 등 모든 채권, 발행어음, 여기에 ETF, 해외 주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하고요. DR 주식예탁 증서 불가능하고 ELW 신주식금 매매도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즉, 투자 중개형 IS에서 가능한 거 일반 국내 상장 주식 대표적으로 공모주 청약 있고요. ETF도 있고요. 예금, 해외 주식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ISA 혜택과 양도 차익을 했을 경우에 절세 효과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한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꼭 투자중개형 ISA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은행은 안 됩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 가능하고 요즘 막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으라고요. 한번 거래하는 증권사에다 문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주식 하실 경우에는 2023년도에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여 꼭 기억하셨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기간이 3년으로 줄었고 연간 2천만원 한도고 5년간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 한도가 2월이 가능하다. 그게 큰 특징이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9.9% 분리과세 효과가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상으로 투자중개형 ISA로 이사 오세요. 감사합니다.